채권자는 동일인이어야 된다. 그럼 오해해야 돼. 두 번째, 채무자. 채무자와 이 채무자는 가반이야 지금. 그래서 채무자와 채무자는 같아야 된다.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해서 등기가 격려가 되면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가 불합치되지? 무효 이렇게 물어보는 게 민법 아니야.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 자, 오늘은 뭘 배우냐면 이 채무자 갑이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았대. 이렇게 갚았어. 그러면 돈을 갚았으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서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하니 돈이 변제되었으니 저당권은 소멸했지. 이미 말소해야 소멸해. 안 해도 소멸해 있어. 안 해도 소멸해 있어. 그럼 이걸 이제 말소해야 되잖아. 이걸 말소하자고 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야. 그러면 일단 이 을을 돈을 변제했으면 이 사람을 다 같이 저당권 등기 명의인. 근데 이 사람은 저당권이 없어졌으니까 저당권자라고 이름을 못 붙이고 그냥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으니 이 사람을 저당권 등기 명의라고 그래. 그럼 이거 자 이렇게 해야지. 1번이라고 했을 때 자 2번 1번 말소에서 그거 해야 되잖아. 이렇게 말소 등기는 주등기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이거 그을 때 의무자는 누구냐 그 말이야.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등기 명의인. 그러면 권리자는 누구요? 소유자겠지. 소유자. 소유자가 여기 채무자와 소유자는 동일인이다. 동일인이 아니다. 동일인이 아니어도 괜찮지. 여기다 채무자는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라면 채무자를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틀려. 이런 것들이 아직 감이 안 온구만 지금. 자, 우리 갑으로부터 1억을 빌리면서 지 토지에 자기 토지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 자기 토지에.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라면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이라면 채무자를 등기해야 돼. 안 해도 괜찮아. 그러면 틀린다니까. 꼭 기재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동일인이라면 저당권 등기 안 해도 괜찮다. 그러면 쫙 틀려. 꼭 기재해야 돼. 등기부에 다시 외워요. 채권자, 채무자, 채권액. 이것을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래요. 꼭 기재해야 돼.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해. 그럼 여기서 돈을 갚았대. 그러면 돈을 갚았으면 이 사람이 만약에 소유자일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이 등기를 없애버리면 이 등기가 없어졌으니까 소유자는 이익이 되잖아. 그 등기 권리자는 소유자.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명의인은 의무자. 그럼 이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지. 이거 내 등기 죽는다. 맞아?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돼, 안 해도 괜찮아. 인감증명. 그래서 지난주에 외웠는 공부가 하루아침에 늘지 않아. 이거 등기법이.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할 때 필요해.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할 때. 그 다음에 인감증명은 소유자. 다시 한번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공동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외워봐. 누가? 근데 이 사람은 저당권 등기 명의는 의무자이긴 하지만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감증명 정보 제공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 이렇게.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가 자 이렇게 저당권 등기가 되었는데 소유권이 여기는 갑구로 한번 보자. 갑구의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1번 갑이었는데 2번 A로 넘어갔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자 저당권 등기가 원인무효였대. 원인무효. 원인무효란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 돈을 갚아버리면 원인무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원인무효인 경우 저당권 등기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는 당연히 저당권 등기 명의인이겠지. 이 사람. 그러면 권리자는 누구냐 그 말이야. 권리자는 누구예요? 현재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여기 건성건성 하지 말고 잘 들어. 정신 좀 차려서. 지금 갑이 저당권 설정해 줬어. 갑이. 그리고 을에게 A에게 팔았대. 소유권 넘겼어. 시방. 그리고 돈을 갚았대.
그럼 요 A도 즉 지금 현재 소유자는 A 아니야? 갑은 과거 소유자. 그러면 이 A가 야, 네 등기 무효인게 말소라 할 수 있냐 그 말이야. 할 수? 갑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배워. 지금 이 등기가 원인 무효, 이제 원인 무효라고 한다면 원인 무효 등기 나오면 이 무효 등기 아니야. 자, 여기다 무효 등기. 소유자는 이제 민법으로 연결시켜봐. 다시 소유자는 무효 등기 명의인에게 물청이 있다. 그거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등기가 무효 등기라면 등기 말소, 무효 등기 말소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 소유자에게서 현재 소유자겠어. 그래서 여기 현재 소유자라고 써놨잖아 지금. 현재 소유자 맞지? 그 다음에 이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놓고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 2번 소유권 A에게 넘겼어. 근데 소유권이 지금 A에게 넘어갔는데 채무 이행 돈을 갚고 나서 등기 말소를 청구를 해. 여기는 변제야. 이거 원인이 변제 돈을 갚았대. 그럼 변제로 인한 등기 말소는 갑도 현재의 소유자 을에게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해달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시험에 잘 들어. 지금 갑은 현재 소유자라고요. 종전 소유자예요. 그럼 종전 소유자도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없어?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근거로 등기 말소 청구하냐 그 말이야. 지금 종전 소유자도 또는 현재 소유자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여기서 나와. 잘 들어. 우리 물권법에서 등기 청구권이 물권법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거든. 근데 종전 소유자도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생각해봐. 종전 소유자는 물권 없는 자 아니야?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가 등기 말소 청구하는 자격은 물권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그러면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지. 그럼 물청이요, 채청이요? 저거 하나 예원아, 저거 하나. 채청이다. 다음 중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종전 소유자의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권이야. 종전 소유자의. 그러면 자, 종전 소유자도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있어. 왜? 종전 소유자가 돈을 갚을 수도 있잖아 지금. 토지를 이렇게 넘겨주고 나서 종전 소유자가 돈을 갚았다면 종전 소유자는 변제를 이유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겠지. 그럼 물청이요, 채청이요? 채청. 이 사람이 갖는 건. 왜? 종전 소유자는 현재 소유권이 없는 자 아니야. 소유권이 없는 자가 등기 청구하는 것은 물청이야, 채청이야? 등기 청구권에 두 개가 있잖아. 소유권 있는 자가 청구하면 물청, 소유권 없는 자가 청구하면 채청 이렇게 해버려.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니까 무슨 청? 채청.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걸려 10년. 지적질 하지 말어. 어쨌든 우리 시험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의하죠. 종전 소유자도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O 해야 돼, X 해야 돼? O. 종전 소유자가 이렇게 저당권 설정해주고 토지 넘기고 종전 소유자가 돈 갚을 수도 있지. 그럼 현재 소유자도 당연히 변제로 인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현재 소유자는 당연히 물권자니까 있는 것이지. 주의하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여기 내가 우리 민법 시험에서 나와서 지금 일부러 해주는 거야. 정신 좋을 때. 저당권이 이전되었대. 양도. 그러면 저당권이 양도되었다면 소유권과 관계없는 등기 아니야. 소유권과 관계 있는 등기는 딱 해서 소주. 소유권과 관계 있는 등기는 소유권과 관계 있는 모든 등기는 주등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 저당권 이전은 저당권이 양도되었지? 그냥 소유권과 관계 있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 이의 권리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전부 부기등기 이렇게 하는 거라고. 주등기가 아니고. 자, 소유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주요 부기등기야. 주.
그러면 저당권자 경매했어. 저당권자 경매 신청 오면 경매 등기할 거 아니야.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오면 경매 신청하지? 그럼 촉탁 등기래 법원이. 주등기요, 부기등기야? 주요. 맞잖아. 왜?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오면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니야, 경락이는. 맞아?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경매 등기니까 그것도 주등기 가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갔대. 저당권이 넘어갔어, 이렇게 병에게. 그런데 돈을 갚았대. 그럼 이제 돈이 갚았어.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물어본다. 주위에 저당권이 양도되고 나서 저당권이 양도된 후에 그럼 저당권이 양도되면 여기서 채권 저당권자 여기 일부 말소를 하겠지. 넘어갔으니까 저당권이 변했잖아. 변경 등기해야지. 맞아? 그럼 저당권 양도되었어. 그럼 채무자가 돈을 갚았지. 이렇게 갚았어.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갚으면 이거 주등기를 말소해야 돼? 부기등기를 말소해야 돼? 저당권이 양도되고 나서 채무가 변제되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저당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이거 말소지. 그것은 안 해, 다행히. 왜냐하면 주등기는,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운명을 같이 함으로 이걸 말소해. 이걸 말소해. 근데 이때 주등기에 저당권자는 지워졌잖아. 일부 말소. 이렇게 넘어갔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등기 의무자는 이거 말소해야 되지? 등기 의무자는 병이요, 을이요? 을, 여기 잘 봐라. 지금 이 1번에 있는 저당권이 1-1번 저당권이 넘어갔잖아, 이전. 그러니까 저당권자요, 이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을은 이제는 저당권자요, 저당권자 아니요. 이렇게 넘어갔잖아, 이렇게. 부기등기해서 저당권자가 병으로 갔고,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이렇게 그어졌어, 안 그어졌어? 그어졌어. 여기까지 눈에 돌아? 그러면 돈 갚았지? 그냥 말소해야 돼. 요걸 말소해야 돼, 이거. 이걸 말소해. 그러면 등기소에 갈 사람은 을이요, 병이요? 그거 물어보잖아. 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양수인. 이때는 등기 의무자는 양수인이다, 이런 거라고. 근데 민법에서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당권이 양도된 후, 그러니까 저당권이 양도된 후 그럼 얼른 부기등기로 연상해야지. 이렇게 저당권자가 이렇게 넘어갔잖아. 양도된 후 채무 변제로 인한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다, 양수인이다, 이렇게 물어보거든. 양수인이요, 양도인이요? 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같이 기억해봐. 민법하고 등기 따로따로 하지 말고. 아니, 저당권이 이해했지? 다 이해 못해서 거기 봐도 못 오고. 저당권이 팔렸잖아. 자, 여기 온다. 물권은 양상대포. 전부 양도할 수 있잖아, 물권은. 재산권은 전부 상처대포, 양상대포 할 수 있어. 그럼 저당권 양도는 양도인이고 이 사람이 양수인이요. 그럼 이렇게 할 때는 말이야, 이렇게 등기할 때는 누가 권리자냐면 양수인이 권리자, 양도인이 등기 의무자. 그럼 이 양도인은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의무자가 공동 신청할 때는 해야 돼. 의무자가. 이제 점심 드시고 와서 정신이 조금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공동 신청이잖아.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이고 이 사람이 권리자. 그럼 권리자는 주민등록 정보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 권리자는 내가 안 썼지만은 권리자는 주소도 쓰고 다시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기재해야 안 해? 그러면 주민등록 번호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 사살 해야지. 확인서면 제출해야 되잖아. 그래서 주민등록 정보라고 그래. 의무자는 제공을 해, 안 해? 의무자는 이미 등기돼 있어. 의무자 이러면 따로 주민등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지. 에이, 괜히 이 얘기했어.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것만 공부하자고. 저당권이 이전되었다, 이 말은 빨리 양도되었구나. 그리고 저당권이 소멸했구나.
그럼 말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다 그 말이야.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이고 등기 권리자는 소유자겠지 당연히. 소유자. 맞아?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가 적법 말소되었어 불법 말소되었어. 우리 민법에서 배우잖아.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어도 물권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존재해. 그래서 물권은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살려놓아야지.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말소 회복 등기 하잖아. 그럼 누구를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를 해? 누구를 상대로? 말소 당시의 소유자. 자요, 말소 당시의 소유자. 그래서 만약에 이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이렇게 말소되었다고 불법으로 말소되어 버렸어. 이것이. 그럼 이때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갑이겠지? 그럼 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을 때 만약에 이게 이제 요거 봐. 요것이 말소되었다면 이거 회복 등기 해야 되잖아. 회복 등기 살려놔야지. 공동 신청이겠지.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 명의인이 지금 지워졌어, 시방. 지워졌다고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현재 살려놓으면 등기가 되살아나면 이익이 보는 자 아니야? 등기 권리자는 누구요? 저당권자.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회복 등기 청구하라. 이거 꼭 외우자 돼 이거. 이거 한 문제 나오니까 우리 민법에서. 자, 그럼 1번 여러분들 문제집은 오늘 나와야 되는 프린트는 6번이고 안 갖고 계신 분은 여기 그대로 보면 돼. 여기 봐. 이게 19회 중개사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응용해서 이 당시에 최상 난이도 문제에서 최상 난이도. 자, 한번 보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명의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갑소유 여기 내가 그림 등기부에 만들어놔서 강의하기 좋게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명의에 근저당권자가 있다. 을명의 근저당 설정 등기. 그리고는 이 소유권이 갑구에 있는 소유권이 갑에게서 병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나와. 소유권이 병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등기해놓고 갑이 을에게 등기해놓고 소유권을 팔았다 이렇게. 여기까지. 근데 첫째는 채권이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이 하나는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또 하나는 등기가 원인무효일 때 원인무효를 이유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자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 청구한 이 등기가 원인무효였어. 원인무효. 그럼 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게 이 저당권이 없어졌다 그 말이야. 돈을 갚아서 원인무효. 그러면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로 가자 할 사람은 갑이요, 병이요? 원인무효. 이 사람은 소유권이 넘어갔잖아. 다시 무효. 우리는 무효등기 그러면 아무나 무효등기 말소해. 소유자만 말소해. 징그럽네 참말로. 무효등기 나오면. 자,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물청이 있다. 우리 맨 밥만 먹으면 무효등기 사례 해결책 5단계에서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물부손이 있다. 맨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이거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 을에게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로 가자 할 수 있다는 게 똑같이 적용된다니까.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러면 원인 무효를 이유로 말소하고자 할 때는 병만 가. 병만. 맞아? 그리고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겠지.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이고 원인 무효를 이유로. 자, 해봐요.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만 나오면 무효 등기 나오고 등기 말소 청구권은 과거 소유자야, 현재 소유자야. 현재 소유자만 무효 등기 명의인에게 물청이 있다. 이해했나? 그럼 어디? 이의 경우 돈을 갚았대. 변제. 돈을 갚은 경우. 자, 이렇게 넘어갔는데 을에게 돈을 갚았다면 갚은 사람이 등기 말소 할 수 있지. 갚은 사람이. 그러므로 이 갑도 과거의 소유자 갑도 민법상 실체법이 뭐냐면 민법이야. 민법. 실체법상 말소 등기 청구 가져 못 가져? 종전 소유자도 갖는다 그랬지.
이게 내가 등기법을 강의해 보니까 실력이 전체를 다 갖고 있어야 한 문제씩 풀리더라고 이거. 그래서 오늘은 등기 권리자 의무자고 마치고 촉탁 등기, 단독 등기, 무슨 뭐 직권 등기잖아. 그거 먼저 외워야 여러분들 실력이 풀려. 그거 안 외워주니까 절대 안 되겠어요 이거. 그거 외워야 돼 먼저. 일단 외우자고 그거.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지금 뭘 공부하냐면 공동신청 시에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하고 있어. 공동신청 시에 지금 강의 주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 저당권 등기가 격려가 되고 돈을 변제했을 때 당연히 만약에 이 병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저당 채무 변제를 이유로 한 등기 말소 청구는 종전 소유자도 갖는다 못 갖는다? 갖는다. 그래서 틀렸지? 그러면 종전 소유자가 갖는 갑이 누구냐면 종전 소유자의 수방. 그러면 갑의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청이다고요, 채청이다고요. 채청이다 그래서 하나 기억해놔 그냥. 등기법 공부 잘하면 물권 총칙은 할 것도 없더라. 할 것도 없어. 둘째, 이의 경우 원인 무효. 원인 무효의 경우 이의 경우 있지. 원인 무효. 갑은 무효인 경우 갑은 무효 등기 명의인에게 과거 소유자는 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2번은 맞네. 원인 무효 이렇게 나오면 원인 무효 나오면 말소 등기 청구의 권리자는 과거 소유자만, 현재 소유자만. 현재 소유자만 기억해. 절대 잊어먹지 말고. 셋째, 이의 경우 변제했대. 이의 경우 갑 또는 병은 둘 중에 하나는 을과 단독이요 공동이요. 이해관계가 있잖아 지금.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을이 손해가 생겼어. 그러면 등기 의무자이고 등기 권리자 있겠지? 그러면 단독이요 공동이요? 있네 이것은. 맞죠? 마지막. 자, 무효등기의 경우 을은 무효등기의 경우 현재 등기 명의인은 단독으로 말소등기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것들은 이해관계가 있잖아 이거. 권리자의 의무자가 있다면 권리자 의무자가 있을 때는 절대 단독으로 갈 수가 없고 권리자 의무자가 존재했는데 단독으로 가려거든 판결을 받아야 돼. 자, 이거 보다 공동신청 시 판결 없으면 단독 없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공동신청 시에는. 이거 지금 공동신청해야지 지금 이렇게. 근데 혼자가 안 돼. 틀렸지. 이해했나? 여기다가 그 프린트 문제 안 가져왔지? 조제 가져오신 분은 잘 정리해놔. 이것은 그 당시에는 등기법 선생님들이 말할 때는 3번 여기 또 그대로 다 해놨어. 그냥 사진 찍어 여기다가 얼른. 이게 등기법 강사들이 말하기로는 최상 난이도라고 그래. 민법 강사들이 말하기로는 최하 난이도 이렇게 얘기해. 웃긴다. 등기법 선생님들이 말할 때는 최상 난이도, 민법 선생님들이 말할 때는 최하빨. 왜?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소유자이다. 그럼 민법에서 알아야 될 내용은 종전 소유자도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물청이다, 채청이다. 그럼 그거 외우느라고. 다음 중 채권적 청구권을 골라라 그러면 3개 외워야 돼. 시환이, 법률행위자, 종전 소유자. 이 3가지를 외우면 그 3개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 다음 민법에서 저당권이 양도되고 등기 말소 청구할 때는 저당권이 양도된 후 등기 말소 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요 양수인이요? 하나만 한 거 아니야. 현재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소 가자고 해야지. 이해하셨나? 이거 해설 내가 달아놨어. 여러분 어려울까 봐서. 자, 말소등기는 여러분 말소등기 배울 때 일부가 불합치다, 전부 불합치다. 맞죠? 원시적 후발적 묻지 않고 등기가 실체관계와 전부 불합치되면 말소등기 하는 거예요. 그 말소등기는 반드시 주등기요, 부기등기야? 주등기. 자, 보자.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항상 누구냐면 그 말소되는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말소되는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관계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이해관계인이란 소멸되는 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소멸되는 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여기 한번 봐. 1번. 민법 공부하면 이 등기법 할 것도 없어. 을이 가장매매를 해. 가장매매. 을. 3번. 매매를 해서 병에게 넘어가. 그럼 병이 이제 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무효등기는 이렇게도 말소하고 이렇게도 말소하잖아. 근데 만약에 을구에 2번 여기서 을구의 저당권자 A가 자 소유자 6월 1일 그 다음에 저당권 여기가 7월 1일 그리고 소유권이 8월 1일이 했을 때 뭘 가르쳐 드리려면 접주 날짜가 이 저당권의 접주 날짜가 7월 1일이야. 그럼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소유자와 이해관계, 을과 이해관계 맺은 거, 을. 그럼 여기서 이 등기를 말소오면 이 등기가 죽지? 그래서 이것을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근데 이 등기와 이봐.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등기와 이 등기는 양립이 함께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양립할 수 있지. 그런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등기를 말소하거나 이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없지 여기는. 그러니까 이 양립할 수 없으니까 이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 등기가 말소될 때는 서로 다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여기는. 어렵지. 이해관계인이란 양립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이해관계인이야. 그러므로 이 저당권은 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말소하면 이 손해가 생기지. 그럼 이 사람 승낙서 첨부해야 돼. 승낙서를. 근데 이제 이해관계를 잘 들어야 돼. 따라서 양립할 수.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랑 딱 나오면 양립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양립할 수 없다면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만약 이 등기가 1번이야. 1번. 근데 말소되었어. 2번이 들어왔다고 2번이. 그러면 순위가 1번, 2번 아니야. 근데 이걸 회복하려고 했을 때 이미 또 다른 1번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1번은 자 이것이 그어지면서 2번이 왔어. 그럼 이 등기와 이 등기는 같은 순위의 저당권 등기는 양립할 수 없잖아. 같은 순위에. 2순위와 1순위의 저당권 등기를 양립할 수 있어도 1순위, 1순위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이 등기가 불법 말소되고 이미 2순위가 있을 때 이것과 같은 순위의 저당권 등기를 회복할 수는 없지. 그럼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이건. 너무 어렵지. 다시 해. 이해관계인이란 일단 양립한다 그 말은 함께 존재한다 그런 뜻이야. 소유권과 소유권의 양립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소유권과 소유권의 양립이 불가능하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이 등기를 말소하면 이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이 저당권은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제3자지. 그래서 이걸 말소하려거든 승낙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 승낙서는. 이해가나? 그럼 승낙이 필요 오면 자 이걸 등기를 이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해서 1번 저당권 승낙서를 첨부해서 말소하면 응? 이것도 말소시켜주죠. 신청해야지. 신청이야 직권이야. 이건 말소했을 때 승낙서도 첨부했고 이걸 굳이 누군가 신청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등기관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도 말소시켜줘야지. 이런 것들을 직권말소한다 하는 얘기야. 그럼 오늘 직권말소까지 다 알고 가야 돼. 이제 그거 하고 가자고. 어쨌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승낙서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뭐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이런 것들은. 2번
근저당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대. 그러니까 여기 딱 봐야 돼. 아, 저당권이 있었고 1번 을구에 저당권이 있었고 갑구에 소유권이 1번 갑에게서 2번 을에게 넘어갔구나 생각을 해줘야 돼. 이렇게 제3자 이전 됐지? 그러면 자 제3 취득자가 이 등기 말소는 말이야 제3 취득자와 설정자잖아. 이 사람이가 미쳤냐 미쳤어 이렇게 했잖아요. 제3 취득자가 근저당 설정자와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등기 말소를 하는데 어째서 이 사람 둘이 가냐고. 맞아? 아니 좀 이해 좀 해봐. 좀 그림을 그려봐. 갑이 등기부 2개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갑구에 소유자 1번 갑이 을구에 1번 저당권이 있었어. 저당권이. 그리고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고 나오잖아. 눈 안 떠? 한시도 못. 이렇게 해서 2번 넘어가서 소유권이 등기부 2개를 항상 그리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갑구와 을구를 머릿속에. 그 소유권이 2번 넘어갔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저당권 죽여야 되잖아. 등기 의무자는 이 사람 아니요. 이 사람하고 가든가 둘 중에 하나 가야지. 변제를 이유로 했을 때는 종전 소유자도 갈 수 있었지. 근데 원인 무효를 이유로 할 때는 현재 소유자만 가야지. 그러면 이렇게 둘이 가야 돼. 을과 A가 가야 돼. 근데 여기는 제3 취득자가 이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좀 제3 취득자가 누군지 등장인물을 좀 잘 파악을 해. 제3 취득자는 저당권이 성립되고 나서 가등기가 성립되고 나서 가처분 등기가 되고 나서 소유권 취득한 사람들을 총칭해서 제3 취득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3 취득자. 우리는 저당권 배울 때 제3 취득자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요. 구경비 받는다. 기계적으로 제3 취득자 나오면 구경비 받는다. 딱딱 튀어나와야 돼. 이 사람은 뭘 받아? 생각나 그게? 그래서 여기는 뭘 물어봤냐면 이 등기 말소로 하러 갈 사람은 이 사람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둘이 가야 된다고 써놨으니까 틀린 거예요. 2번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이제 말소되었대. 그래서 말소 등기 회복해야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말소 등기의 말소도 가능하다. 다 틀린 거야. 그런 것들은.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만약에 이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이거 살려놓아야 돼. 3번, 2번 회복 이렇게 써야 돼. 2번 회복. 알아?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3번 썼잖아. 2번을 이렇게 2번 이렇게 해놓고 순위번호를 다시 써줘야 돼. 이것이 회복 등기야 이게. 자,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이게 쉽잖아. 제3자가 있으면 승낙서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맞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4번. 근저당권이 양도되었대.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설정자와 공동으로 등기말소 신청을 해서 맞네. 양수인이 간다고 그러지. 민법에서는 뭐라고 나냐면 근저당권이 양도되고 채무가 변제되었을 때 등기말소 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요, 양수인이요. 민법은 물어보는 게 그거 물어보잖아. 양수인이 말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이렇게 물어봐. 여기는 등기법에서는 양수인이 등기 의무자. 양수인이. 왜? 이 등기가 없어지면 손해가 생기지?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 그럼 양수인은 등기 필정보 제공해야지. 이렇게 등기 의무자니까. 공동 신청이니까. 가등기. 가등기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지금 가등기 하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1번 소유자 갑. 그러면 가등기는 주등기를 내, 부기등기를 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주등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가등기 써놨어. 가등기 썼다고. 그런데 이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고자 의뢰 등청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10년이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는 소멸해버린 거야 이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맞아? 그러면 이 을은 이 가등기 말소해야지. 이제 이 가등기가
채권에 의해서 소멸했다면 말소해야 될 때 말소하러 갈 때는 이해관계가 있잖아 지금. 이 가등기가 말소되면 손해보는 사람이 을이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갑이지. 공동 신청해야 돼. 근데 가등기 명의인이라고 그래. 가등기가 10년 지나서 가등기가 소멸해버렸다면 이 사람은 가등기 권리자여 가등기 명의인이라고 그래.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권리가 없어져 버리면 이름이 바뀌어. 등기 명의인으로. 다시 한번 등기 명의인. 만약에 이 가등기 권리자가 지금 현재 가등기가 존재한다면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면 이 사람은 다시 가등기 권리자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근데 가등기가 소멸시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비록 등기만 되어 있을 뿐이지 이게 무효가등기야. 무효가등기. 그럼 무효가등기는 갑은 소유자 갑은 말소등기 청구하겠지. 맞아? 그럼 이때 가등기 명의인은 꼭 같이 가야 돼. 혼자 가도 괜찮아. 그래서 가등기 명의인은 단독으로 자기의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갖고 또 하나 제3자. 제3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서 단독으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단독 말소냐 신청 말소냐 다 기억해 줘야 돼. 그러니까는 자, 가등기 명의인도 단독으로 자기 가등기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하나 외우느라고 이런 것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판결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페이지 90페이지를 펴. 90페이지. 요약지 90페이지 펴보면 거기다가 판결에 의한 등기 나오나? 거기다 별표 5개 오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판결에 의한 등기 나오면. 그럼 판결에 의한 등기는 주로 단독 신청 시에 판결을 받더라. 공동 신청 시에 판결을 받더라. 아니요. 단독 신청 시에 혼자 가면 되니까 누더기에 판결 받아 돈 들게. 하여튼 생각도.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공동 신청으로 갈 사람이 죽어버리고 없구나. 공동 신청에 협력하지 않을 때 판결을 받는 거예요. 이해 갔나? 다시 해. 판결을 언제 판결을 받는다고요? 그래, 공동 신청할 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판결은 여러분들 187조 생각나는지 모르겠네. 187조에 이렇게 돼 있어. 형수님이 상경에서 뭐 했어? 취했다. 이렇게 좀 공부해봐. 다시 형수님이 상경에서 취했는데 어떻게 등기소 가겠냐. 그때 우리 187조에 상속, 공용쟁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함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거기에 판결에는 이때의 판결은 최종적인 판결을 말하고 이것을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확정 판결이라고 그래. 확정 판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오면 판결 나오잖아. 그러면 그런 걸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 확정 판결이고 나중에 판결문 가서 등기 신청할 때는 이것이 종국적인 판결이라고 하는 판결 정본과 또 뭘 가져가야 되냐면 5번 여기 확정 증명서를 갖고 와야 되는 확정 증명서. 이게 이 확정 증명서가 뭐냐면 확정 판결을 의미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심판이 3심제 아니야. 3세판 1심, 2심, 3심. 그래서 1심에서 끝나버리면 더 이상 2심에 올라가지 않았지. 그럼 1심에서 판결이 종결되었다면 그것을 판결 확정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러면 여기 봐. 판결에는 너는 이행하라 이행 판결도 있고 너는 돈이 갑에게 줄 돈이 100만 원 있거나 확인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판결이 있어요? 그래서 잘 봐. 그냥 이해해버리면 돼.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했는데 등기가 되면 을이 등기 권리자이고 갑이 의무자 아니야. 근데 갑이 등기 이행에 협력하지 않으면 을은 단독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이것을 에어보나 승소한 등기 권리자. 근데 때로는 갑의 입장에서는 빨리 을에게 등기를 해주고 깨끗하게 법률 문제를 마무리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을이 등기를 안 해가잖아. 그러면 등기 인수해가라.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을 판결 받았을 때는 민법에서는 이 사람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해요. 민법에서는.
근데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등기가 되면 손해를 보지? 그럼 이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을 해. 판결을 받아서. 그럼 이때 등기 의무자가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때 그 판결은 최종 판결이다 그 말이야. 최종 판결. 확정 판결. 그리고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 확정 증명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첨부 정보로. 붙여야 돼 여기다가. 자, 그럼 이제 1번.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할 때 우리 등기 신청서를 보면 등기 원인, 등기 연월일 기재하잖아 다. 그냥 그거 다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판결 주문에 등기 연월일 기록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없어버리면 판결 날짜에 등기 원인이 등기 매매가 언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연과 월일이 기록이 없다면 어느 때를 등기 연월일로 기록해야 돼. 여러분 이게 뭐냐면 판결을 원인으로 등기 신청할 때도 등기 신청서의 원인과 연월일을 다 기재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 한없이 되돌아갈 수 없는데 이거 되돌아가지 말자고. 여러분들 등기 신청서 아시지? 판결을 원인으로 한 등기 신청서 있을 거 아니야.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신청서 있을 것이고 그럼 거기다가 원인 일자를 기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거. 근데 판결서에 원인과 연월 일자가 안 나타나면 언제를 연월 일자로 기록한다고? 판결 선고일을 연월일로 기록하는 거지. 그것을 다른 무슨 뭐 여기다가 여러분 시험에 뭐 송달일이다 막 이렇게 나와. 그래서 거기다 밑줄 그셔야 돼. 연월일 기준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 판결은 여기 봐. 이 판결은 이행 판결만 의미하겠어? 형성 판결, 확인 판결도 의미하겠어? 아니요. 원래 여기 봐.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단독 신청하려고 판결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공동 신청의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이행해야 되겠다. 판결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여기 판결은 이행 판결만 가리켜. 그런데 이와는 상관없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 원인을 묻지 않아. 그냥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 봐.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이행 판결만 의미한다. 그러면 오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안 해주니까 이행하라고 판결 떨어졌으니까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만 의미해? 외워놔야 돼. 근데 민법에서 자 형수상경 취했다. 여기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괜찮아.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구별해야 돼. 민법에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기는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지금 여기는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판결은 무슨 판결을 의미해? 그리고 지금 우리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확인 판결, 확인 판결이다 그러면 틀려. 형성 판결이다 해도 왜 소유권 이전해주는 이행하라는 판결이겠지.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행하라.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행하라 이런 판결이 떨어졌으니까 그 이행 판결만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지 그냥 판결은 분할하라 이렇게 판결이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온다면 판결의 종류를 묻지 않아. 그런 거들은 여기는. 자, 그래서 여기 판결 선고일이다 아니면 판결문이 도착한 날이다. 저거 하나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이 이게 뭐냐면 채무자가 승소한 거예요. 채무자가. 다시 여기 잘 봐. 머릿속에 잘 기억해. 갑이 을에게 이렇게 등기를 해가야 되는데 을이 등기를 안 해가면 안 해가. 그럼 판사는 야 너 빨리 등기 좀 인수해가라. 판결 떨어지겠지.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래 승소한 등기 의무자도 단독 신청한다는 것이야. 그러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나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면서 패소한 등기 의무자도 판결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겠어.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서 등기 신청하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등기 절차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텐데 꼭 물어보는 게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해야 되거든. 이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돼. 안 해도 괜찮아. 원래 단독 신청은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 없는데 이 사람은 지금 소유자는 과거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혼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그러나 이 사람이 할 때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이 사람 데리고 올 수 없잖아. 그러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두 개 차이를 잘 기억해. 자, 메모해.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에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 여기 나오네. 여기 나와.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고 갖고 오고 싶어도 못해. 의무자가 멀리 도망가 버려서. 그러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외워놨나? 이 사람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빨리 생각을 해야 돼. 매도인이요. 매도인. 여기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누구라고? 매도인.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 그 다음에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시기는 우리는 채권은 판결 받으면 10년간 연장이 돼. 10년간. 몇 년간? 그 10년 지나면 또 판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등기 신청은 판결 받아놓으면 시기와 상관없이 20년 지나도 신청하면 받아줘야 된다 그 말이야. 이 차이야. 이 차이. 그래서 이행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 시기가 10년 지난 후에도 등기 그 판결문을 첨부 정보로 해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것이 왜 나왔냐면 일반 채권은 판결 받아놓으면 10년 지나면 또 판결 한 번 더 받아야 돼? 안 받아도 괜찮아? 받아야 된다. 돈 받을 채권은 10년 지나면 그거 갖고 영원히 써먹는 게 아니고 10년 지나면 또 받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 거 그 문제가. 돈 받을 채권은 몇 년 지나면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채권은 10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돼. 판결을. 근데 등기 신청할 때는 맨날 10년간 따로 받아야 돼. 한 번만 받아도 괜찮아. 그래서 이놈에게 나오는 거예요. 확정 시기와 상관없이 그 판결문을 들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20년 지나도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5번.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할 때는 확정 판결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돼. 판결. 확정 판결을 의미하고 그럼 여기 봐. 1심에서 끝난 경우에 원고 피고가 1심에서 끝나버리고 2심에다가 항소 안 했다면 1심이 확정 판결이 됐지. 응? 그럼 1심에서 확정 판결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증명서 좀 쏘으라는 거예요. 2심이 안 올라갔다. 1심에서 끝났다. 라는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거야. 첨부 정보로. 이해하셨나? 이 확정 판결을 의미하는 증명서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와야 돼? 이게 뭔 얘기야? 아, 판결이 1심에서 종결되었다는 확정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왜? 2심이 올라가 버리면 저거 갖고 또 빼질 수 있잖아. 2심에 올라가 있는데 그거 1심에 승소를 갖고 와봐야 2심, 3심에 뒤집히면 개판 되잖아. 그 다음에 상속인은 죽은 사람이 승소한 원고가 사망했을 때 그냥 우리는 상속인은 죽은 사람하고 같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상속을 증명하는 첨부를 서면하여 죽은 사람이 얻은 판결문을 갖고 그냥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얻은 판결문.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왜? 죽은 사람이 승소 판결 받았다면 그거 계속 가는 거 아니야.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의 경우 자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도
판결 여기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에 그냥 등기 회복하라 이런 판결만 있는 거지 제3자의 승낙서가 있다는 것은 거기 안 기재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의 경우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 판결문은 너는 이행하라 이런 판결이니까 거기에 이 판결문은 노고 판결 얻은 거예요. 제3자를 상대로 얻은 게 아니잖아. 노고 당사자 사이에서 판결을 얻은 거지 이 사람이 제3자를 상대로 판결을 얻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3자를 하등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제3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승낙서 얻어야 돼? 얻지 말아야 돼? 얻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재판에 등본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다시 승낙서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판결은 너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판결을 얻은 것이므로 이해하셨나? 아니 그냥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 얻은 판결이고 제3자를 상대로 얻은 판결이 아니잖아. 그렇게 간단해. 여기 가만히 써.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라고 하는 것은 면제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은 제3자의 승낙서를 상대로 판결을 얻은 게 아니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 한 필을 요만치 있어. 한 필이 아니고 요만큼을 넘겨줘라 판결을 얻었대. 요만큼. 그럼 이만큼 이 갑이 소유하는 이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요거 분필해서 이만큼 넘겨줘라 판결을 얻었다면 판결문을 갖고 등기 신청해야 돼. 분필을 하고 한 필지를 만들어야 돼. 그래. 여기야. 분필 등기 허서 넘겨라 그 말이야. 간단해. 이것이 판결에 의한 신청이다. 이렇게. 그 니을번 봐. 여러분들 그 디귿번에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나오는데 디귿번 A번이 화해조서, 입락조서, 민사조정조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이렇게 나오나? 이것도 판결과 같다 그 말이야. 근데 공정증서 나오잖아. 그 B번 봐. 공증인 작성이 공정증서 나오나? 이 공정증서는 국가기관이 발급한 문서가 아니면 사문서야 사문서. 그거 갖고는 절대 등기 신청 못하는 거예요. 공정증서. 그 다음에 여기 봐. 우리는 확정 판결이라고 하지 않았어? 무슨 판결? 그냥 가집행. 여러분들 C번 봐. C번. 가처분 결정은 진짜요? 가짜요? 만약에 가짜가 들어가면 판결 아니요 그거. 확정 판결. 그럼 뭐 가처분 결정, 가집행 이런 것들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등기 신청 못해 이런 거. 이해하셨나? 그 다음에 C번 끝에 봤더니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등기 신청 나오잖아. 이것은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등기 신청은 그냥 단독 신청인 것이고 그것은 촉탁 등기와 같은 것이에요. 그건. 그 다음에 니을번 판결의 확정 시기는 10년 지나도 괜찮다 괜찮지 않다. 괜찮다. 2번에 기억번에 B번 봐. 패소한 등기 의무자 맺을 것이요.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신청한다고 못한다고? 못해. 니은번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지? 그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것은 형성 판결이거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고 거기 형성 판결이므로 무슨 의무자 권리자 있을 수도 없어. 그래서 각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하시면 돼. 각자가.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그 91페이지에 4번의 첨부 정보. 자, 판결 정본 및 확정 증명서가 첨부 정보이지 송달 증명서 있지? 그 판결문이 나한테 도달했다는 송달 증명서는 아니다 그런 얘기야. 이거 주의하셔야 돼. 그다음에 메모쳐. 이것이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야. 어디 문제 보자. 그 여러분 9번 봐. 9번. 교재 갖고 오시는 분은 없는 분들 여기 보시고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옳은 거. 자,
판결에 의한, 여러분들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는 거라고. 판결에 의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 주문에 등기, 여러분들 등기 신청서에 등기 언제 원인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일자를 기재해야 돼. 이거 등기 원인 일자를. 그럼 기록이 없으면 판결 주문에 그런 기록이 없어. 언제다 이런 것들. 너는 언제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행하라 판결이. 그러면 기록이 없으면 판결 송달일을 등기 연월일로 기록한다. 판결 확정일이다. 그거 주의하시라고. 이게 판결 송달일이 아니고 판결 송달일이요. 판결 선고일이야. 선고일,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등기법은 내가 보니까 한번 이해해 놓고 계속 같은 문제만 풀어보면 그냥 다 100점 맞아. 이해만 해놓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촉탁이냐, 직고이, 그것을 안 외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틀리겠더라고.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행 판결에 가집행이 붙었대. 가짜. 그럼 확정 판결이요, 아니요? 그러면 가집행 선고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제 확정 판결이 아니잖아. 가짜가 들어가면. 가집행이요. 가집행. 가짜.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서에 신청을 할 때는 판결 정본과 그리고 뒤에다가 무엇을 첨부하라고 그랬지? 판결 정본과 또 무엇을? 송달 증명서요. 확정 증명서요. 틀렸네. 요거 틀렸어. 송달 증명서가 아니라 확정 증명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여기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형성 판결은 패소도 없고 승소도 없어. 그냥. 그러므로 원고도 단독으로, 피고도 단독으로, 소제기한 사람도 단독으로, 소제기 당한 사람도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을 원인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이니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그거 하나 물어봐. 민법에서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이다.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여기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원고 피고 할 것 없이, 왜? 승소, 패소 이런 게 문제 안 되거든. 그냥 공유물 분할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4번 주의하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해도 그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틀렸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4번. 그냥 판결 나오면 2개 지문 외우면 다 맞춰버려. 2개. 하나 더 풀어봐야지. 확정 판결. 요거까지 하고 쉬자고. 자, 확정 판결 나오면 2개 생각해다가 이행 판결, 분할 판결.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 갈 수 있어.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한다는 말이 없다고. 원고, 피고 이런 말이 나와. 원고, 피고 따로따로 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첨부하여, 중요한 것은 공동으로요, 단독으로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등기할 때 단독이냐, 직권이냐, 촉탁이냐, 공동이냐 4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 신청 시에 생긴 하나밖에 없어. 이의 신청할 때. 2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 의무자도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얻은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할 수는 없지. 승소한 의무자가 갖는다고 하지 않았어. 여기다가 패소한 메모 쳐놓고 외워버려. 이행 판결은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가 갖는 거지 패소한 의무자는 갈 수 없어. 자, 승소한 권리자가 최종 변론 종결 후에, 이제 변론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다 변호사들이랑 다 가서 끝났어요. 이제 너는 법원 안 와도 된다. 12월 말일날 최종 판결 낸다. 해놓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럼 판결이 떨어지겠지.
최종적으로 그럼 상속인이 아버지가 소송 제기해놓고 죽은 판결을 받겠지? 거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수도. 그래서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서 직접 자기 명의로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이제 상속 등기할 때는 단독 신청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신청은 공동 신청이야. 이제 이따가 이제 끝나고 채권자 대위 소송 올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이거야, 갑이 을에게 팔고 중간선약적인 생각하면 돼. 이렇게 등기해야 되고 이렇게 등기해야 되는데 을이 등기에 협력하지 않아. 그럼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이렇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제기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고 그래. 그러면 일단 채권자 대위 소송 하려거든 을이 갑에 대하여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이 병이 갑을 상대로 승소했어. 그러면 그 승소 판결을 가지고 을도 그걸 가지고 신청할 수 있지. 이렇게. 자,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과 을과 병 이렇게 나오면 누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제3자인지 다 봐야 돼.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을이 얻은 판결을 가지고 이렇게 등기해오라 할 수 있다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이런 사람이 신청인. 그 다음에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10년이 지났어도 그 판결에 의해서 다시 등기 신청해도 괜찮아. 기각이야. 받아줘야지. 각하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어? 판결 이렇게 나오면 두 개 풀어보면 아마 널널히 합격한다. 널널히. 틀린 것이 몇 번? 패소 여기 나오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제3자 이하 신청 있지? 그거 하고 그리고 직권등기 그 다음에 촉탁등기잖아. 빨리빨리 해줄 테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외워. 그러면 그거 외우고 그러면 등기에 신청 절차가 맞춰져.